반갑습니다. 크립토 맹도사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영상이 성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의 코인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상 업비트 상장각이 세게 나온 코인인 미나 프로토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제 개인 관점일 뿐이지 참고용 영상으로만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의 계좌는 스스로 개인이 공부하면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미나 프로토콜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의 영상이 왜 성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미나 프로토콜이 업비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상장할 수 있는 리스트에 포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업비트에서 UDC라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인트는 여기서 미나 프로토콜이 연설을 진행을 해요. 미나 프로토콜 말고도 많은 코인 회사들이 연설을 진행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코인 회사들도 많은데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에이프코인, 갈라, 아발란체, 칠리즈, 트론, 스택스, 플레이뎁, 솔라나, 에이다, 스테픈 이 정도 코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코인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코인들은 업비트에 상장이 되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 빼고는 다 상장이 되었죠. 하지만 미나 프로토콜은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작 UDC 행사에서 연설을 한다고 업비트에서 상장을 시켜주냐? 저는 이 대답에 높은 확률로 예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투자자란 51대 49의 확률 중에서 49가 아닌 51의 확률에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작년에 UDC에서 연설을 한 코인 회사인 셀러와 알고랜드는 업비트의 원화 상장에 성공했죠. 그 결과 2021년도 UDC 행사에서 연설을 한 모든 코인 회사는 업비트에 상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람다 코인은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업비트 두나무의 자회사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진상폐를 한 거죠. 2020년 UDC 행사에서 나온 코인 회사들도 하나 말고는 다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의 코인 업체가 언체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언체인의 대표인 이홍규 대표님께서는 네이버 코인이죠. 라인, 링크 이 코인들과 관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아이콘 코인의 아이콘 루프에서 이사직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싹 다 상장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2018년도도 있지만 영상 길이당 19년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UDC 행사에서도 헤드라, 캐리 프로토콜, 브레이브, 아이콘, 파워레저, 람다, 모스랜드, 와차 코인, 루피아 토큰, 톤, 루나, 메디블록, 세타 토큰 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된 후 상폐가 된 코인이죠. 그래서 이번에 미나 프로토콜이 업비트에 상장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나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레이어 제로 랩스와 헬륨 그리고 갈라도 연설을 진행하니까 레이어 제로 랩스의 스타게이트, 파이낸스 코인과 그리고 헬륨 코인 그리고 갈라 이 코인들도 상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 프로토콜은 근본이자 깐깐하기로 소문난 코빗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코빗의 선상장 그리고 업비트의 후상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나 프로토콜은 근본 코인만 초기에 토큰 세일 해주는 플랫폼이 있어요. 콜이라고 불리는 코인 리스트에서 토큰 세일을 한 나름의 근본 코인입니다. 일단은 미나 프로토콜, 스타게이트, 그리고 헬륨, 갈라 이 코인들을 다 영상을 찍을 계획이고 오늘은 이 세 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미나 프로토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영지직 증명 기술을 사용하는 레이어 1 메인넷 플랫폼 코인입니다. 영지직 증명을 사용하며 체인을 가볍게 만들고 노드 운영자들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탈중앙화적이며 프라이버시 기능이 높은 레이어 1 메인넷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하기 쉬운 코인이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도 어렵긴 하지만 영지직 증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기에 일단 영지직 증명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나 업계 종사자 그리고 전공자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좀 사짜 느낌이 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영지직 증명이란 정말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떠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그게 진짜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쉬운 예로 당근마켓과 오프라인 중고거래 매장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살려면 물건의 설명과 사진을 플랫폼에 올려야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물건을 팔려면 물건을 직접 가져다 놓고 직원이 설명을
직접 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은 실제로 물건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사진과 글을 올렸으니까 이게 진짜라는 사실과 참인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겨서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들과의 약속 당일날 제가 깜빡하고 롤렉스 시계를 안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안 믿죠. 제가 시계를 찬 제 모습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제가 진짜 샀다고 말을 하면 친구들이 믿을 수 있겠죠. 이게 영지직 증명의 기본 개념과 아주 유사한 개념입니다. 좀 더 어렵게 갈 수 있는데 따로 더 설명하지 않고 영지직 증명이 무엇인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럼 영지직 증명을 사용하면 뭐가 좋은지 그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블록체인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비트코인의 분산 원장의 경우에는 수백 기가에 달하는 사이즈인데 미나 프로토콜은 영지직 증명 기술을 사용해서 분산 원장의 크기를 대폭 줄이고 그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기가, 몇십 기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22kB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 짧은 글을 쓰잖아요. 그 글 사이즈가 22kB입니다. 매우 작은 사이즈의 체인인데 이게 뭐가 좋냐면 비트코인의 경우 노드를 돌리려면 네트워크에서 노드를 꺼내야 하는데 이 노드의 용량이 몇백 기가면 좋은 수준의 컴퓨터가 아니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가 좋은 소수에게 노드가 치우쳐질 수 있고 완전한 탈중앙화적인 노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좋은 컴퓨터를 모두가 누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 국가들로 이제 노드가 치우쳐질 수 있어서 탈중앙화적인 노드 운영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사이즈가 매우 작아서 그 누구나 어디에서 인터넷만 통한다면 노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나 프로토콜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드를 돌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탈중앙화에 강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영지직 증명 기술과 탈중앙화적인 체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렸고 이제는 좀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나 프로토콜은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이에요. 레이어 1 플랫폼 코인 중에서도 대표적인 코인들이 있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이런 코인들이 있죠. 이 코인들은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으로서 플랫폼 자체가 크기도 한데 안에 많은 디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농장은 거대한데 안에 돼지나 소가 몇 마리밖에 없으면 과연 큰 농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크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더리움은 안에 수많은 디앱들, 즉 소, 돼지, 닭, 염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킬링 디앱들도 많아요. 솔라나는 NFT가 돋보이는 플랫폼이죠. 소나 닭, 염소가 많지는 않지만 돼지가 엄청나게 많은 농장인 개념이고 아발란체도 마찬가지예요. 닭, 염소, 돼지가 별로 없지만 소라는 디파이 관련 디앱이 강한 그런 농장인 개념입니다. 즉 레이어 1 플랫폼은 하나의 특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더리움처럼 다재다능한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코인 자체에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딸려 있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플랫폼 코인의 솔직히 전부입니다. 이더리움 속도 느리고 가스비, 전송 수수료 이런 거 비쌀 때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했어요. 왜냐? 플랫폼 자체가 대장이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용하는 겁니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 아내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정말 작고 놀이기구가 별로 없는 놀이공원 가는 것보다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기에 사람이 많고 북적이고 줄 오래 서야 하고 비싼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가는 겁니다. 플랫폼 자체가 좋은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솔직히 미나 프로토콜은 좋은 선택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의 코인이기도 하고 플랫폼 내부가 이더리움, 솔라나처럼 북적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미나 프로토콜은 약간 결이 달라요. 이더리움이나 다른 코인들은 플랫폼 내부에 디앱이라고 부르는 어플들이 있는데 미나의 경우에는 스냅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스냅스란 쉽게 말하자면 영지직 증명 기술을 적용한 어플입니다. 영지직 증명 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적용되고 확장성에 큰 장점이 있는 어플입니다. 보안성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죠. 다른 체인들과는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레이어 1 플랫폼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코인은 플랫폼 자체에 얼마나 많고 질이 좋은 어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기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특화적인 플랫폼이기에 공부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은 미나 프로토콜의 전부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 그런 느낌이에요. 관심이 생긴다면 따로 구글링을 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에 대한 이제 제 개인 관점을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나 프로토콜은 다른 블록체인 코인들과 달리 탈중앙화적인 모습과 체인의 사이즈, 플랫폼 내부의 디앱의 차이점이 있는 코인이라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의 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나 프로토콜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성숙함도 굉장히 잘 보이는 코인이에요. 실제로 미나 프로토콜의 커뮤니티 텔레그램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정말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미나 프로토콜 기업 자체가 커뮤니티에 힘을 쓰고 있고 실제로 한국 커뮤니티도 존재하죠. 텔레그램,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커뮤니티가 강한 코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코인들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나 프로토콜은 솔직히 커뮤니티가 강한 편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에서 커뮤니티를 제대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행량 대비 유통량이 꽉 찬 것도 아니고 국내 거래소에는 코비대만 상장을 했죠. 그래서 솔직히 접근성이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플랫폼 내부에 킬링 디앱들이 있는 엄청난 그런 코인도 아니죠. 차라리 근본 계열의 플랫폼 코인들을 건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 코인이 업비트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도 언제 상장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작년 3분기쯤에 UDC 행사에 나온 셀러 코인은 올해 초에 상장을 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좋은 코인이고 높은 확률의 상장 가능성이 보인다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맹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닌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맹도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